자, 그 다음 주제 통합적 읽기. 주제를 통합해서 읽는데 주제라는 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뭔가 하고 싶은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 그거를 통합적으로 읽는데. 자, 주제 통합적 읽기. 동일한 화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 형식의 글을 한꺼번에 읽고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거야. 의미 있는 독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타인과 교류하고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한대. 자, 나 11시 30분에 한결쌤이 수업이 끝나서 데리러 가야 돼. 한결쌤이 면허가 없어. 그래갖고 나 운전기사로 결혼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갖고 선생님 최대한 빨리 해볼게. 주제 통합적 읽기란 하나의 화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형식을 보이는 독서 자료를 비판적, 통합적. 비판이라는 건 뭐야? 까는 거야. 재구성, 머릿속에서 다시 만들어보는 거야. 주제 통합적 읽기에는 동일한 화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글을 대조하면서 읽는 방법,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는 다양한 형식의 글을 비교하면서 읽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비교, 대조하는 수준에만 머물지 말고 객관적, 합리적 시간에서 형식의 글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주제로 재구성하면서 읽어야 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교류적 독서를 실천하면서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책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세 개가 나오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나가는 건 이거밖에 없지. 행복이라는 제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관점 혹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제 행복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건데 우리는 1번만 볼 거야. 왜? 1번만 우리나라 거니까. 수능에는 외국 건 안 나오니까. 자, 우리는 행복한가? 니네는 행복합니까?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시험 기간만 되면 행복한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행복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고 수많은 철학자가 나름의 대답을 내놓았다. 그중 철학자 밀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밀은 공리주의자로서 기쁨을 주는 것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이고 불행은 고통이 있고 기쁨을 상실한 상태라고 정의한다. 기쁨, 즉 고통이 없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유일한 목표이다. 자, 밀이 주장한 건 뭐야? 행복은 기쁨을 주는 것, 고통이 없는 상태야. 불행은 뭐야? 고통이 있고 기쁨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 고통이 없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유일한 목표래. 그렇다면 무엇이 기쁨이고 어떤 상태가 불행일까? 공리주의자는 뭐야? 생활과 윤리들 하시니까 아시죠? 공리주의는 공공의 이익,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지. 자, 공리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물질적인 쾌락을 기쁨의 출발점으로 제안한다. 물질적 만족을 기쁨의 원천으로 생각하며 물질적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행복이라고 얘기한다. 결국엔 뭐야? 돈 많이 벌면 행복해. 그렇지만 밀은 어떻게 생각했어? 물질적 만족이 행복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야. 물질적 만족은 뭐야? 본질적 가치의 달성에 도움이 될 때만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밀이 얘기한 건 뭐야? 밀이 생각하기엔 우리가 기초적으로 원하는 본질적 가치가 있어. 근데 이거를 달성하는데 돈이 도움이 되면 얘가 의미를 지니는 거야. 만약에 본질적 가치를 달성하는데 돈이 돈이 기여를 못한다. 그럼 돈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미리 생각하는 그럼 행복은 뭐야? 벤남이 생각하기에 행복의 조건은 돈이었는데 그럼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뭔데? 그 사람 자기 존재의 긍지를 가질 게 행복한다고 생각한다. 뭐야? 결국엔 자존감이야.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때 가장 나는 나의 이러면 너무 존경. 이럴 때 우리는 행복하구나라고 밀은 생각한다는 거지. 이 자긍심은 각자의 내면 세계가 성장하면서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긴 하지만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맞아. 자존감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요소라는 건 계속 얘기를 하잖아. 밀은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자립적인 능력, 이성적 자세, 관용적 태도, 다양한 방면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자발적 관심, 동정심 이런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대.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야. 이러한 모든 조건을 관통하는 미래 행복 개념은 과연 뭘까? 미리 생각하는 건 인간이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래. 아까 전에 이기적 유전자에서 얘기한 유전자가 우리에게 허락한 맥시멈을 전부 다 해낼 수 있는 상태.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이루어 나갈 때 인간은 행복해진다. 자기 발전을 무엇일까? 각자의 능력을 높이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자, 저기에서는 서리법을 지금 되게 많이 쓰고 있어. 의문형 어미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발전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밀은 여기서 두 가지를 가정한다. 첫 번째, 인간의 발전이 삶의 목표면서 동시에 행복이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야. 삶의 과정이야. 행복이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삶 자체가 행복이야. 이건 무슨 법? 은유법. A는 B다. 결국 삶은 행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두 번째는 인간의 발전은 타고난 개성대로 자유롭게 추구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모두가 다 똑같은 걸 잘할 순 없어. 이걸 잘하는 애도 있고 저걸 잘하는 애도 있고 전부 다 달라.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은 거 아니고 자신의 개성대로 자유롭게 추구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사람마다 각자의 발전을 추구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 철학자이다. 자, 여기서 그럼 나는 공부에 저기가 없는데 재능이 없는데 공부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자, 우리나라는 19세까지 고3까지 공부가 디폴트 값이야. 여기서부터 네가 뭘 어떻게 발전을 해나가든 그건 너의 자유야. 그렇지만 이거를 해놓지 않으면 너의 자유가 아예 이룩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까지 공부는 실질적으로 진짜 5, 1등급 받는 이런 애들은 진짜 재능이야. 근데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그래도 상위 10% 안에는 들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를 공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거 따지는 것도 결국에는 얘가 성실했느냐 안 했느냐, 인내심을 가졌느냐 아닌가 못 가졌느냐 그거 판단하는 거라고 보면 돼. 각자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 그렇다면 어떤 능력을 발전시켜야 할까? 지적인 능력을 강조한다. 진보하는 건 존재인 인간의 능력 중에서 바로 지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감각적인 기쁨을 능가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우린 이해할 수 없어. 지적인 능력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대. 우린 이해할 수 없어. 그치? 이 사람 천재인가 봐. 그렇기 때문에 지적인 소양의 개발을 강조하는데 사람이 일정 수준의 교양을 갖출 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힘을 얻는다고 믿었다. 주지주의. 사람은 똑똑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관점에서 지식의 중요성, 만능성을 강조한 것이다. 어떤 능력? 얘가 제일 중요한 건 지적인 능력이 제일 중요하대. 지적인 능력.
왜? 지적인 능력이 결국에는 내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 그래서 모든 기쁨을 능가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뭘 강조했어? 지적인 소양 개발을 강조했어. 이거를 하면 뭘 할 수 있다고? 현실적 제약 극복이 가능해진다. 이런 게 뭐야? 똑똑해야 된다. 주지주의. 지식의 중요성, 만능성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밀은 거기다 플러스해서 감성적 능력의 발전도 중시한대. 인간이 내재된 감성과 본능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개별적 자기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물론 감성은 이성에 의해 적절하게 제어되어야 한다. 아까 전에 미리 뭐 연민이라던가 자발적인 관심, 동정심, 관용적 태도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감성적 능력. 그렇지만 이성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감성적 능력. 또한 밀은 도덕적 성숙을 발전의 한 요소로 제안한다. 지성, 감성의 발전과 더불어 도덕적 의식이 발전할 때 진정한 자기 발전이 완성된다. 도덕적 발전의 지표로 이기심을 억제하고 복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공리주의자다운 이야기가 여기서 드디어 나왔어.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지적, 감성적, 도덕적 이거를 발전의 요소로 제안하고 있어. 발전해야 인간은 행복하니까. 그 포인트가 지금 이건 거지. 인간의 발전이 결국에는 행복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 지적, 감성적, 도덕적 성숙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처럼 밀은 지성, 감성, 도덕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발전된 상태가 행복이라고 규정하며 자신만의 특별한 삶의 계획을 실현해 나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라고 이제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설명문이야.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미리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 자, 객관적이야. 객관적이라는 것은 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미리 주장한 거를 설명하고 있어. 해설적. 미리 주장한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고 있어. 행복은 지성, 감성, 도덕성이 조화된 상태에서 자신만의 삶의 계획, 그 개성적인 삶의 계획을 이제 실현하는 것. 그리고 행복에 대한 미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자, 처음은 공리주의자로서 미리 정의한 행복. 이거는 뭐야? 벤담하고는 차이가 있었어. 행복의 개념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발전시켜야 될 능력. 뭐? 지성이랑 감성이랑 도덕성. 미리 생각하는 행복은 뭐야? 삶의 목적이 행복인 게 아니고 삶의 과정이 행복이야. 그리고 인간은 발전을 통해 행복을 이룩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보면은 내가 밀이랑 어떤 부분은 생각이 같고 어떤 부분은 다른지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이것도 문제를 푸시고요.